자, 이제 오세요. 자, 와. 조금 총을 올려봐. 그렇지. 한 20년 전부터 이제 군과 관련된 그 사진들을 이렇게 쭉 찍어 왔는데요. 사진들을 찍을 때마다 뭔가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늘 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찬 박수를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누군가가 좀 찍어서 만약에 저한테 주면 우리 아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멋진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보니까 사진으로 세상을 바꾼다 그랬는데 사실 4차 산업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뭐요? 빅데이터 생각나면 빅데이터 맞았어요. 또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렇게 많은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왜 지금 사진을 하는데 4차 산업이냐? 4차 산업의 제일 중추가 되는 게 사진과 영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4차 산업이 진행 중인데 왜 실패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터넷 이런 것들에 소외되고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배려가 없이는 저는 그래서 4차 산업은 지금 실패로 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AI 이런 걸 계속 외치는 것보다는 그 침투에 들어가서 거기에 분석하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 원장님. 아프리카의 비참한 현실이 좀 느껴져요. 이 사진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처음에 싹 가는 게 뭐예요? 아이의 표정 중에 뭐예요? 눈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눈이 했어요? 눈을 뭐 보는 것 같아요? 저쪽에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근데 저 어린아이의 눈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진의 프레임이라는 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줘 버리면 눈을 멈출 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의 저 위에 있는 어른들의 눈이 만약에 얼굴이 다 나왔다면 어린아이에게 바로 눈이 멈춰지는 것이 힘들지도 모를 뻔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이 프레임이 비싼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것만 그러니까 화면에 다 보여주다 보면 우리가 눈을 멈추게 하는 요소가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모든 분들이 동의할 수 있겠어요? 저 어린아이의 눈이 간다라는 거? 그러면 이 화면에서 내 눈을 딱 멈추게 했던 멈춘 장면이 어디 있어요? 한소호흡기 맞았어. 이게 뭐냐면 월남전화 키워드 월남전이야. 그럼 이분은 월남전에서 뭘까? 함전용사인데 고엽제 환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지가 메시지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지금 이미지를 보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것 같아요? 전쟁이 주는 아픔. 그렇지. 그럼 전쟁이 주는 아픔이라는 건 또 어떤 메시지예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사진과 어떤 그 이미지가 메시지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도 있어야 돼. 이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대로 화소수가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어떻게 들어봤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이긴 보이지만 뭐가 있는지 알아요? 5억만 화소의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보여, 다 보여.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이 위에 돌아가는 게 뭐 같아요? 오, 이 드론인데요. 이렇게 모드를 작성해주면 똑같은 지역을 돌게끔 만드는 모드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 드론을 활용하지 않았으면 저 사진은 아무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밤에 드론으로 라이팅을 비치면서 일정 기간 돌다 보니까 여기도 환해졌고 저게 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이런 작은 거에서 만들면 작품도 될 수 있다. 이 국방일보에 나왔던 사진들을 제가 좀 일부러 가져왔는데 어머니들을 제일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진들이에요. 이 산불을 끄는데 군인들은 충성을 다해서 군화로 이 잔불을 끄는 모습, 그 잔불 끄다가 그냥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진을 본 어머니들이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사진 보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같은 동료로? 정말 AP나 로이터에서 만약에 찍어서 전 세계에 나갔다면 이 사진은 훌륭한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이 이상 지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이제 훈련하는 것을 찍으러 갔는데요. 제가 몇 장을 이렇게 봤어요.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하고 그 사진이 결과물이 어떤 세상에 나왔을 때 뭔가 사회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10년이라고 했지만 1, 2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자기의 생각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질은 나쁜데요, 변화를 추구하는 건 늘 받아들여야 돼요. 새로운 것들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자기의 스테레오타입을 고집하거나 이렇기보다는 일단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든지 버리든지, 이런 판단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해녀들은요 사진을 찍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해녀 12분을 찍는데 총 시간이 1초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내 카메라에 쓰는데 1년 걸려요. 지금은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지만 이분들은 저한테 사진 찍는 시간 있으면 5만 원, 10만 원짜리 전복을 뗄 수 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에 제일 중요한 건 섭외예요. 근데 이 해녀하고 세상을 바꾼 거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9월에 서울시청 갤러리에서 이 해녀 사진전을 했습니다. 근데 해녀들에겐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아요. 해녀들의 트라우마가 없을 것 같죠?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 뭐 상상해보면. 예전에 백사머리가 해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 해녀들이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배에서 폐그물 있죠, 폐그물.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해녀 작업장에. 그럼 어떻게, 그게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해녀들의 고민이, 트라우마가 그거 하나. 요즘 또
나쁘신 분들이 누구냐면 밤에 해녀들 밭에 와서 산소통을 메고 어떻게 헤드라이트를 켜고 이걸 밤에 싹쓸이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해녀들이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해녀들이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제가 수년간 해녀들을 촬영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마침 해경이 해녀를 보호하게끔 되는 규정이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해경청장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전시에 인사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인사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살짝 얘기해 줬어. 그분이 오셔서 해녀들의 수건인 폐금을 하고 이 스킨스쿠버 산소통 메고 해녀 밭에 들어가서 싹쓸이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해녀들이 어땠어요? 그날 해녀들도 왔거든요. 제주도에서. 박수를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그래서 지금 해녀들이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진을 통해서 해녀들에게 도움을 드린 거잖아요. 조금은. 이게 바로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하는 사진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는 에이즈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주 중앙에 있는 아주 작은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인데요. 한 10년 전에 저는 UN NGO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에게 콜이 왔습니다. UN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NGO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거를 방지하고 안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콜을 딱 잡았는데 가겠다 했는데 6개월 동안 못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고 아들들도 반대하고 나도 좀 겁났어요.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때 갔어요. 갔는데 그 에이즈에 걸리신 그 아주머니가 빈대떡 같은 거 아니 뭐 이렇게 그 나무 난로 위에 이렇게 빈대떡처럼 이렇게 해줬어요. 어떻겠어요? 맛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먹으면 촬영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먹었어요. 근데 하나만 먹으면 이 사람네들이 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정말 음식이 다시 또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는데 또 하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안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에이즈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면역 결핍증이라서 바로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냉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되니까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장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한 반만 한 4분의 1만 한 그 시체실을 보관되는 데가 있어요. 시체실. 근데 그거는 국가적으로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 사진가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안 된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또 그걸 지키는 친구들을 막 찾았어요. 너희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너희들에게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얘들 소개도 해주고. 저기 나오지만 13살 먹은 에이즈로 죽은 아이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섭외 능력이 다큐멘터리 하는 데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요, 이제 영상 보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지만 이때도 저희가 시청 앞에서 전시해서 이 한우란 운동하고 같이 협력해서 UN NGO 활동을 하는 1억 5천을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에 빌딩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활도 되고 치료도 받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물건을 또 우리가 또 사주고. 하여튼 그 몇 분 되지 않는 이 영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이걸 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웃으면서 살아가는데 불편하면서 지금 여러분 꿋꿋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땠어요? 저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 스와질랜드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걔네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가봐야죠.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데 증상만 나오지 않는다면 약으로 하면 당뇨병 환자처럼 뭐 이렇게 평생을 같이 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의학이 많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아까 사진으로 세상을 바꾼다 하는 게 약간 해녀와 이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될 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사진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평생에 한 번만 해보면 어떠냐. 사진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들은 찾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진 말고 다른 걸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평생에 한 번 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 그 정리를 하면 저는 명확한 이미지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 디지털적인 세상에 그런 따뜻한 메시지가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받으려면 그거를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세상에 내보여 보면 어떨까. 그래서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진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걸 갖고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떤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우연히 봤는데요, 희망을 하다가 희망, 근데 위에서 아래로 읽어보니까 힘자가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 파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일들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섭외 얘기가 많이 나오신 걸 제가 들었는데, 이제 보통 그러면은 섭외를 하실 때 시간은 보통 얼마를 소요하시게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랑 얼마나 같이 뭐 딱 특별히 하시는 게 있나, 그런 게 궁금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사진을 연습을 하는 데가 제일 좋은 데가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근데 사진 찍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섭외를 할 때 말이에요. 시장이다. 그러면 잘 파악을 해야 돼. 야, 여기가 누가 주도를 잡으면서 이 시장에 이 형성이 될까? 그러니까 약간 좀 말도 좀 잘하시고 연세도 좀 있으시고, 여기에 뭔가 쉽게 얘기하면 반장 같은 사람, 또 여기를 주도하는 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통반장 정도의 그런 어떤 힘을 갖는 사람, 이런 분들이 콩나물 가게를 하고 있다면, 자판을 벌이고 있다면 그걸 사줘야지. 그 콩나물이나 뭔가 이렇게 사주면서 내가 오늘 이걸 찍어야 되는데, 그럼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손잡고 다니면서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 좋아하죠, 말아. 그게 섭외의 방법이에요. 섭외는 그런 정도의 이 예우를 해주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앞서 사진들 많이 봤을 때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해녀분들과 그 에이즈 환자분들의 미소를 어떻게 찍으셨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가 해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온 느낌은 뭐냐면, 제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랭귀지가 똑같아. 말이 제주도 말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 제주도 말로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접촉이 좀 쉬웠고, 여기서 팁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분들이 물질에 못 가는 악천후 시간에 갔어요. 저희 작전일 수도 있지. 왜냐면 왜 왔냐 그래. 막 태풍 불고 바다에 못 들어가면 그분들이 왜 왔냐고. 비행기값 어기면서. 전 그걸 노린 거예요. 그분들이 내 편을 만들어야 되거든. 안타까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갈 때마다 사진 찍을 수 있다면 얄밉겠어 안 얄밉겠어?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우회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진정성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진지하게 질문도 하고 다 이렇게 저를 주시해 주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번 세상을 좀 바꾸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제 그 사진을 찍을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딱 이제 앞에 있어. 그냥 찍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입김을 후 불어. 빨리 렌즈 세게. 아이 좀 세게 해야지. 빨리 찍어. 나를 찍으라고. 연속으로. 어때요? 그렇지. 몽롱하게 몽상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연속으로 찍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변화가 되는 모습을 봐야 돼. 이게 진하게 있다가 슬슬슬 없어져 버리는 모습이 있어.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점심 얻어 먹을 수 있어. 응?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바세린 이런 거 있잖아요. 렌즈에 그 면봉으로 살짝 바르잖아요. 묘하게 나와 또.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야? 아이씨,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